삼성이 알면 나도 안다. 대국민 정보기억차 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연자 소개하죠. 요즘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네, 뭐 자주 불러주셔갖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잘 되는데 뭐 쓴소리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서 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얘기하면은 조금씩 이렇게 뭐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얘기를 해서 된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런 면에서는 뭐 또 뿌듯한 그런 기분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편에서 정치 얘기하실 때 하고 또 이 아시아경제TV에 나오셔가지고 경제가 기반된 뭐 정책 얘기를 하실 때는 또 다른 사람 같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정치는 뭐 여의도에서 하시는 건데 그 네. 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경제는 제가 조금 경제학 공부한 게, 박사시잖아요. 예, 하니까 제 얘기를 제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담아서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죠. 아시아경제TV 한치호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요즘 방송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쁘신가 봐요. 저는 방송을 처음에는 좀 쉽게 생각했는데 네. 이거 직접 해보니까 이거 완전 노가다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완전 3D 업종입니다. 이거 아주 제가 존경하게 됐습니다. 방송하시는 분들은. 아, 방송으로 밥 먹고 사는 저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존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노가다는 방송 부적격 용어 아닙니까? 저 이거 팟캐스트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평론계 신사 허성무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성무입니다. 눈이 조금 이상해 보이니까. 네, 예,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좀 부분적으로 빨갛습니다. 왜 많이 요즘 과로하셨나 봐요? 왜 그럼 그렇죠.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 4, 5년에 한 번씩 가루가 좀 겹치면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 일종의 몸이 주는 신호죠. 좀 쉬어라 이런 건데 휴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당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국내당 최이배 의원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오후에 이용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뭐 알기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국내당 최고위원하고 지금 긴급 구속된 이유미 당원 간의 카톡 내용이었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예. 지난 이제 4월 22일부터 이제 기자회견이 열렸던 5월 5일 그리고 그 다음날 6일까지의 카톡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월 1일 보면은 이유미 씨가 이제 자신까지 이제 포함된 세 사람이 참여한 카톡방의 그 채팅방을 이제 캡처한 화면을 이제 보내주면서 네.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그 함께 유학한 이제 파슨슨 동료 2명과 대화한 내용이다. 네. 라고 했면서 이제 일정 부분 아버지의 그가 이제 원서를 내라고 뭐 이렇게 지시한 것처럼 얘기해 준 것처럼 예, 그렇게 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5월 3일 날은 이제 이거를 또 음성 파일로 전화 통화한 내용을 음성 파일로 이제 다시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넘겨주면서 음성을 좀 변조해 달라 이렇게 네. 이제 당부를 하고요. 예. 이제 이런 다음에 5월 5일 이제 국민의당 공정선거 추진단에서 이 내용들을 공개를 했죠. 그렇죠. 예, 그 다음 날인 6일에 이제 대화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에게 제보자한테 좀 추가적인 자료를 좀 받아봐 달라라고 하니까 이유미 씨가 그분도 이제 증빙까지 요구하니까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하는 게 어떠냐라면서 난처해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준서 씨가 내일 오전에 동료에게 연락을 해봐달라. 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증빙을 못하면 오히려 역풍이 분다. 네네. 라고 하니까 이제 이유미 씨가 이제 연락을 안 받는다.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한 내용이 이제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를 통해서 볼 때 이제 이준서 씨는 이제 이유미 씨의 조작 사실을 몰랐고 또 지시하지도 않았고 네. 뭐 그런 것으로 이제 파악이 돼서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말입니다, 의원님. 예. 자,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밝히신 건 알겠는데 예. 지금 여론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당시 후보의 책임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당 입장은 뭡니까? 근데 이제 그 이용주 의원이 이제 또 이유미 씨의 그 변호인과도 또 통화를 해서 네. 확인을 한 결과 이유미 씨가 검찰에서 지금 이제 단독 범행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의한 것과는 좀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고요. 이제 아무튼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준서 최고위원은 뭐 이 조작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또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으로 본다면 이 과정에서 또 그 당 지도부나 안철수 대표도 관여하지 않았고 알지 못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당시의 발표는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 네. 우리 당에서는 이 사실을 지난 일요일 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바로 우리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런 조작 사실을 인정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래서 그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최대한 협조하고 또 이들 그 문제가 있는 당원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서 두 당원을 이제 출당을 시켰고요. 네. 따라서 이제 이런 저희가 파악한 상황으로 볼 때는 여당이 지금 이게 안철수 전 대표까지 연관을 시키는 것은 좀 정치적인 공세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유미 씨가 마치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인 것처럼 하는 또 가짜 뉴스까지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좀 당의 입장에서 물론 잘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사실관계는 좀 명확하게 계속 밝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안 전 대표가 입장을 이제 뭐 좀 표명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금 정황을 보면 증거가 굉장히 허술한데 왜 국민의당에서는 이렇게 허술한 증거를 거르지 못했냐? 그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물론 뭐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책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주선 대표께서 뭐 대국민 사과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그 한국 고용정보원 티켓 취업 의혹이 우리 국민의당에서뿐만 아니라 그 다른 야당들도 모두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이고요. 네. 뭐 여전히 이 부분은 의혹이 남아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박지원 대표는 이제 특검을 좀 추진해보자라고 뭐 제안까지 했던 지금 상황인데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의혹이 당시에 그 정황들이 있었고 그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 취업에 이제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선거 막바지에 조작된 증거가 나타났는데 당시에 이제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요. 지난 대선 기간에 최이배 의원께서는 이제 안철수 캠프의 공약을 만드는 정책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고 지금 이런 조작 사건이 터졌잖아요. 국민들에게 뭐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뭐 당시에 이제 좀 선거 막바지에 굉장히 이제 급박한 상황이었고 뭐 당 지도부나 뭐 후보는 다 이제 정국 유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중앙에 있는 선거본부가 좀 그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시 뭐 저 역시 그 선본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아무튼 검찰에서 더 명확히 밝혀질 사안들은 밝혀지고 이후에 또 당에서 지금 당 쇄신 작업 등을 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도록 저희들 또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네.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국민의당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또 너무 바빠가지고 최이배 의원, 우리 패밀리 최이배 의원이 뭐 어쨌든 지난 대선 때 중책을 맡고 그랬으니까 국민의당 입장을 물어봤잖아요. 얘기 중에 나온 게 이제 박지원 대표가 또 뭐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한성모 교수. 크게 뭐 동의하실 국민들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그 문주용 씨와 관련해서 10년째 지금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뭐 국회에서도 뭐 걸러졌고 감사원에서도 걸러졌던 내용인데 뭘 또 더 특검을 해야 하는가 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럼 그동안 뭐 국회나 감사원에서는 뭐 제대로 뭘 안 했다는 것이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의원님의 주장이 조금 과하다. 이거는 뭐 결국은 이제 일종의 물타기죠. 예, 그렇죠? 흔히 이야기하는 물타기죠. 네. 박지원 대표는 지금 물타기라고 있는 거예요. 물타기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측면에서 갑자기 특검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는 이 타이밍상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뭔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서 문제가 많아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때 정치권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항의와 또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시작도 하기 전에 특검하자 하면 이건 앞뒤 줄이 조금 안 맞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추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원 대표의 특검. 근데 문준용 씨가 위장 취업한 거 하고 이렇게 조작 사건, 요거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그게 뭐 문준용 씨가 위장 취업한 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이란 그러니까 말이죠. 저도 오늘 점심 시간에 만나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현재 그 증거 조작이 된 거는 그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 문준용 씨 특혜 의혹도 사실 뭐 숫자가 뭐 이상하다 뭐 이런 대선 과정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 끝나고 나면 그 같이 해서 뭐 그 문준용 씨 것도 깨끗하게 좀 털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이제 박원순 시장 아들 그 예를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좀 깨끗하게 좀 털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그 별개 사안으로 해서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정말 피해자일까요? 아니 그거를 통제를 못한 게 그 국민의당 잘못인데, 지금 국민의당의 입장이란 게 예, 이래요. 최영검은. 개인이 그냥 자발적으로 한 범죄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면 말고 하고 그 뜻하고가 뭐가 다르냐 이거죠. 당 전체가 책임질 거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이게 이제 5월 5일, 5월 6일 그 타임 프레임에 나오는데, 사실 5월 1일 날 안설희 씨에 대한 공격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갖고 뭐 호화 아파트니 네. 저 소셜 시크릿 넘버니 뭐 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는 끝에 이게 나오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의 딸이죠. 네. 안설희 씨. 그러니까 그때는 뭐 선거판에 정말 흑색 선전과 이런 그게 달했을 그게 때죠. 달했을 그렇죠. 때, 그러면 분명히 이쪽에서 나갈 때는 검증을 해서 나가는 게 공당으로서의 책임인데, 그런 걸 못하고 있으면은 사실 나는 국민의당에서 몇 분 책임지시는 분은 의원직 사퇴할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은. 요즘 뭐 이용주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는 했어요. 뭐 사전 조작 여부를 자기네들이 알았던가, 이 뭐 진위 여부가 밝혀지면 자기 의원직 사퇴한다 그랬는데, 진짜 몇 분 사퇴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국민의당이 살려면. 근데 이제 국민의당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예, 제가 한초요. 판단해봐도 지금 저 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가 한창 그 선거가 막 막바지로 가고 막 정말 흑색 손들이 많이 나올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실 선거에서 그런 게 좀 없어져야 되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허술하긴 해요. 제가 보기도 허술하긴 한데, 얼마나 이게 제보를 가지고 이게 굿제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안철수 후보한테도 보고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 선대위 그 실무 움직이는 선에서 아마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고 아마 해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현재 제보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그 이용주 그 의원도 그 녹취를 들었다 안 들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당 입장도 피해자라고 이제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과한 것 같고, 피해자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이제 과실이다, 이거 확실하게 잘못했다라는 점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점 때문에도 아마 사과를 바로 한 것 같아요. 그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뭐 감추지 않고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말 하지 않고, 뭐 박주선 대표가 바로 나와서 사과하고 이런 모습은 앞으로 좀 변화될 모습이고, 그렇게 사과를 하니까 민주당은 반응은 안 하셨지만 청와대에서는 바로 반응했어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밝혀져서 다행이다라고 바로 반응하셨거든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좀 깨끗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 예, 허성무 국민의당도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국민의당 안에 또 다른 국민의당이 있다, 그런 느낌이 아닌가. 뒤에 정확하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에 여러 개의 국민의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파를 얘기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와 그 핵심들이 벌인 일이고 네. 우리 호남 쪽의 국민의당의 본류들은 그거와 관계가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호남 본류에 있는 우리 국민의당 사람들은 피해자다. 뭐 그런 논리로 이야기한다면은 이거는 좀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이 나오면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한 개파는 쾌재를 부르고 있겠네요. 뭐 캐제를 부르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뭐 조금 갈라서기 내지는 네. 좀 갈라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거고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어제 김동철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그런 게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엄청난 사건이다.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다. 나무 이야기 하듯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다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거 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이야기를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한다. 네.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뭔가 하면 국민의당 안에 또 다른 국민의당이 있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분 우리 좀 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고 실제 이제 이유미 씨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이준서 최고위원이나 최고위원. 예, 이런 네. 분들은 사실은 뭐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뭐 영입 1호로 데리고 왔고 청년 영입 1호였고 그래서 최고위원을 시켰고 또 그 이유미 씨는 어쨌든 그 카이스트에서 네. 안철수 교수의 제자였고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안철수 교수와 언제나 함께 했고 또 뭐 66일인가요 진심 뭐 이렇게 해서 책을 대신 내주는 만큼의 그런 이제 가까운 사이니까 재배우는 뭐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 드러나는 정황으로 보면은 안철수 의원에게 가장 가까웠던 분이고 안철수 의원이 가장 신뢰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조금 이렇게 결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유미 씨 얘기를 하셨어요. 이 그 조작 사건의 주범격인 이유미 씨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굉장히 가깝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한추 의원 좀 취재를 하셨죠. 이유미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좀 알만한 분들한테 좀 이유미 씨를 잘 아시는 분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좀 취재를 좀 했어요. 취재를 했더니 언론에 나온 사실하고 약간 좀 다른 점들이 어떤 좀 게 있습니다. 달라요? 이제 첫 번째로는 그는 2012년에 그 안철수 진심 캠프인가요? 거기 이제 참여했을 때도 상당히 캠프 내에서 좀 약간의 잡음을 많이 일으켰답니다. 어떤 잡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젊은 사람들을 귀합해서 이상한 모임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뭐 이상한 그 제안을 한다든가 이상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까지 왔었냐면 그 캠프 안에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를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부서에서 그 아마 지금 상황실이라고 하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상황실에서 책임지고 이 사람을 잘 관리해라. 뭐 이렇게 얘기까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호 교수님 말씀하신 그 66일의 기록인가요? 그 책에 네네. 그 책도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됐대요. 그 처음에는 그 캠프에서는 그 책을 내는 걸 전부 다 반대했답니다. 우리가 뭐 오랫동안 뭔가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66일인데 굳이 100석까지 낼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그 참여했던 그 젊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규합해서 여러 사람이 나눠서 쓴 거랍니다. 그것도 아, 그래요? 본인이 혼자 쓴 책이 아니라요. 그래서 본인이 혼자 쓴 책이 아니어서 그 사람들이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책도 출판도 아직 못하게 하려고 다들 반대를 했는데 아, 그 같이 쓴 사람들이? 네, 같이 쓴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같이 참여했던 그 간부들도 그렇게 네. 했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막 그냥 밀고 가서 출판사에서 해서 출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하고는 완전히 그 등을 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 선거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캠프에 들어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거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의 꿈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었나 보네요. 근데 있는 정도가 아니죠. 지난번에 그 이용주 의원이 같은 지역구였을 거예요. 그때 네네. 경선도 뭐 불복한다, 아. 경선 무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무소속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역할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그 캠프에 들어가고 싶어갖고 상당히 아마 그 여러 사람을 통해서 뭐 캠프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직접 그 캠프에서 그 친하게 지내셨던 분들 네네. 들은 얘기인데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반대했답니다. 저 사람들은 또 사고 친다. 과거처럼.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캠프에 못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너무 가까운 사이다. 그거는 약간 조금 그 언론에서 좀 과장된 것 그러면 같고. 그 카이스트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교수 시절에 제자였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저도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이제 가르치긴 하지만 네. 저도 이제 외부에서 들어가는 교수니까 그 다 교수 제자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 네. 뭐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민화 옛날에 메디슨 대표도
카이스트에서 현재 그렇죠.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마 그분들한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들한테 대학원 아마 그 수업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오히려 안철수 대표의 제자라기보다는 이민화 교수의 제자네요. 뭐 그렇게 저는 그 얘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이민아 그 교수보다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철수 대표가 무슨 청년당인가요? 그 캠프 할고 뭐 그런 거 할 때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하면서 안철수 대표하고 그 가깝다는 거를 막 많이 과시를 주변에 하고 나는 이런 사람도 네. 안다 뭐 이런 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이제 평가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약간 그 부풀리기. 허언증 환자. 네, 약간 부풀리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주변에서 잘 믿지 않는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그러면 인물입니다. 그게 이제 벌써 지난번 대선에서부터 그렇게 소문이 네. 나고 검증이 되고 캠프 들어오는 걸 다 싫어했다는데 그럼 결국은 이준수와 이유미가 연결이 돼 있고 이유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왔다는 거를 사실은 이용주 단장이라든지 그 밑에 부단장도 알고는 있었잖아요. 그 굉장히 재밌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네. 그렇게 네. 못 믿는 사람이 그렇죠. 통해서 다 어딘가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아 가져온 건데 그거를 그러면 신뢰해서 이렇게 발표를 그렇죠. 했다는 건 더 말이 안 되지 아니, 않습니까? 그래서 앞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네, 게 하죠, 국민의당이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수님 좋은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되게 찍어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되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준서 씨는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의 그 행적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아마 벤처 모임 이런 데서 만났을 거예요. 이민화 교수도 벤처 네, 쪽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그 벤처 모임 이런 데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 그런 내용을 몰랐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국민의당 이제 그 편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객관적인 상황을 지금 제가 다 취재를 해보고 하다 네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준석 그 전 최고는 이용주 의원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용주 의원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은 그렇죠.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다 의심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도 만약에 그런 거에 사람의 문제가 있을 만한 사람한테 제보를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했을 텐데 아마 그것도 몰랐지만 사실은 몰랐 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황상 얘기 들어보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그 캠프에 들어오고 싶어서 몸이 단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가져온 믿을 수 없는 제보를 덥석 받아들여서 그거를 만초에나에 뿌리고 그걸 사실은 이용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발표한 예, 사람이 최영호. 공명추진선거 부위원장이잖아요.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이용주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단장이 단장한테 그거 보고 안 하고 그거는 선거 캠프가 아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다 묵인이라고 뭐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없으니까요. 네. 하여튼 공유는 하고 분명히 발표한다는 정보는 공유는 하고 있었을 거고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진짜 누군가가 이 진위에 대해서는 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법상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이게 제가 진짜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에서 안 했다. 그것도 좀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한초연. 그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에 대단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도 누군가 이 책임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을 지는 행동을 보여주는 게 맞는데 아마 국민의당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아마 이유미 씨가 아마 지금 영장이 청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영장이 청구되고 이준석 그분도 지금 출국금지 시켜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아마 국민의당에서도 그거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지만 국민들이 뭐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개파 간에 그렇게 뭐 김동철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명확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희생양을 찾는데 나는 아니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닐까요? 국민당 전체도 예, 허성무 교수. 꼬리를 자르고 싶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김동철 원내대표라든지 이쪽 계열에 계신 분들은 네? 확실히 우리는 아니다라는 꼬리를 먼저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라치기, 국민의당 내에서도 저는 좀 갈라치기가 있다고 보고요. 그 작은 당이 갈라치기라면 어떻게 되는 그래서 겁니까? 그런 워딩이 나온 것이고, 네. 그리고 이 부단장이라는 분도 역시 검사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도 전문가예요. 그리고 위에 단장도 전문가고, 이런 분들이 이 허술한 그 뭐 정언이라든지 녹취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이런 이제 의심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부단장이 발표를 했을까? 이용주 단장은 뭔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발을 뺐던 게 아닌가 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리고 이 부단장은 또 이것 말고도 하나 또 잘못한 게 있었죠. 그때 당시 그때 그 문주용 군이 취직했던 그 어디 고용정보원입니까? 거기에 뭐 근양숙 여사의 또 친척이 취직을 했다 이렇게 해갖고 또 발표를 하고 네. 엄청나게 세게 또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만 같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때 사과도 한번 했잖아요. 본인이 또 아니라고 그 지목된 사람이 또 자기는 친척이 아니라고 얘기를 그렇죠. 뭐 직접 천수를 헬 수 없는 그렇죠. 그냥 성만 같은 네. 사람, 안동근 씨 성만 같은 분이었는데 파도 다르고. 예. 이제 그런 실수들이 그 전에도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증을 해봤어야 되는데 검증하지 않고 썼다는 것은 뭔가 이제 이 라인 전체에 대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거죠. 저는 이 사건이 그 2002년 대선 때 김대엽 사건이 자꾸 떠올라요. 병역비리 사건. 그렇죠. 당시에 제가 이 김대엽 병역비리 사건 때문에 이회창 대선 후보가 어떻게 보면 여당 후보인데도 떨어졌잖아요. 표현이 그거 아닙니까? 청와대 회전문을 회전문. 돌아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다시 나온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이 그 김대엽 사건을 취재한 당시에 이 특종을 터뜨렸던 기자의 회고를 제가 술자리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 김대엽 씨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제 유력 자제들이 하도 병역비를 많이 저지르니까 검찰에서 수사관이 아닌데 수사관처럼 수사비도 받으면서 그 검찰이 그런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검찰에 출입했던 그 기자였는데 그때부터 김대엽 씨를 안 거예요. 그리고 대선이 시작이 된 거죠. 2000년 대선이. 어느 날 내 당신을 위해서 이걸 줄게. 그러면서 그 쪽지랑 그 당시에 이제 기억나시죠? 증거들. 테이프. 그렇지. 네. 증거들, 테이프 이런 걸 딱 주면서 이거 우리 오랫동안 이 인연이 있으니까 내가 주는 거라고. 들어봤더니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모 매체에서 일면에 썼습니다. 일면에 썼어. 근데 그 언론사들은 게이트키핑 절차가 있잖아요. 아무리 큰 기사라 그래도 그렇죠. 다 모아놓고 편집국장부터 모든 부장들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큰 기사니까. 그런데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한 번 더 검증하자.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 신문에서 어딘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신문에서 몇 날 며칠을 미루다 이제 취재 기자랑 담당 뭐 부장이랑 이건 무조건 써야 된다. 밀어붙여가지고 일면에 쓴 거예요. 그리고 후속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김대엽 씨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기자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뒤에 더 자료가 있다 그러지 않았냐고. 근데 주겠다 그러면서 연락이 점점 끊기는 거예요. 전화 안 받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잠이 안 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다가 기자들 용어로 그런 게 있습니다. 취재원한테 당하는 걸 네다바이라고 하거든요. 뒤통수를 맞았다는 뜻인데 일본어로 내가 네다바이 당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밤새도록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회사가 이게 조작이라고 밝히는 특종을 또 한 겁니다. 이게 조작이다. 예. 지금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도 그 검증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증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국내당에 있었는데 그때 너무 급하니까 그냥 덥석 물어서 밖으로 됐어. 더 검증하지 말고 내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하여튼 괴벨스 아시죠? 나치의 네, 그 네. 주역. 여기서 그 사람 한 말이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선동은 한마디로 가능하답니다. 한마디만 하면 선동이 가능한데 해명하려면 엄청난 양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동을 해서 해명할 때가 되면은 벌써 사람들은 다 뭐 선동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흑색 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파괴력은
얼마나 큰지를 정치권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마타도라는 얘기로 옛날에 했잖아요. 그렇죠. 마타도라는 게 뭡니까? 스페인어로 소를 유인해서 정수리에 칼을 꽂는 투사 아닙니까? 진짜 정수리에 칼을 꽂을 정도의 파괴력과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마타도를 해야지. 지금 들은 그런 일례로 한다면은 이거는 페이크 뉴스로 뭐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아니, 이회창 씨가 결국엔 치명상을 입었잖아요. 병역 비리가 그때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병풍도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보지만은 사실 이해창 씨 뭐 뒤에 이제 쫓아오던 그런 상대방 후보의 약진이 더 컸던 거죠. 그리고 뭐 몇 가지 꼭 그것만으로서 그 뭐 낙선이 되고 물론 했다고 그렇습니다. 뭐 네. 그런 복합적인 게 있었지만 그렇죠. 뭐 결정적인 그 영향은 미쳤지만 또 그거 단독으로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 마타도의 또 흑색선전의 그런 힘이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진짜 정수리를 찌를 수 있는 진실성이 있느냐. 만약에 이 조작된 증거가 제대로 먹혔다고 하면 만약 선거판의 결과가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뭐 워낙 이제 민심이 그 한쪽 방향으로 흘러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엎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맞습니다. 굉장히 폭발력이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서 정유라 씨의 그런 여러 가지 특권의 그렇죠. 문제를 이게 문주영 씨 비선 실세 딸 때문에 일어난 거죠. 대입을 딱 시켜가지고 그렇죠. 똑같은 게 아니냐 네.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문제였지만 그렇죠. 워낙 국민적 여론이 뭐 이렇게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컸기 때문에 그게 사실 잘 안 먹혔던 것뿐이지 사실은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없었더라면 이 정도의 폭발력 있는 안이 나왔으면은 대선판을 충분히 흔들만 했죠. 그리고 이때 문재인 캠프 굉장히 곤욕스럽잖아요. 그렇죠. 아예 해명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대응을 해봐야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나왔던 유일한 대응이라는 것이 아니 그러면 뭐 그때 그 같이 유학했던 사람 남자 3명밖에 없고 몇 명 안 되는데 나는 아닌데 그럼 도대체 누구냐 신분을 밝혀라 이러니까 신분이 안 밝혀졌다는 그런 정도로 실체를 내놔라라고 요구를 하는 정도밖에 네. 없었던 대응이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폭발력이 있었고 문재인 후보의 도덕성을 흔드는 그런 이제 화제거리는 분명히 했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김대엽 사건은 결국 김대엽 씨가 1년 한 10개월 정도의 그렇죠.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대통령은 이제 뭐 이회창 씨가 안 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안철수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유미 씨만 뭐 나중에 밝혀져서 그 실형 받고 그 대선 결과는 뒤집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안철수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홍준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지지율이 이미 홍준표 후보가 더 앞섰기 때문에 5월 5일 정도에 5월 5일 정도니까 네. 앞섰기 때문에 아마 그렇구나. 그 지지율 공표를 금지하는 기간이었잖아요. 그때 실버 크로스가 이미 일어나 네,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근데- 그래서 아마 네. 그래서 국민의당에도 마음이 급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를 계속 이기고 있고 바로 턱밑까지 문재인 후보를 안철수 후보가 쫓아갔다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그 꺾임과 동시에 홍트럼프가 이제 약진을 한 거니까. 그렇죠. 무슨 저 정보지에 그런 거 나왔습니까? 저 해외 거주자 투표했을 때는 뭐 안 후보가 1등을 했다. 네. 뭐 사전 출구 조사를 해보니 뭐 등등해서 또 그 나름대로 또 사실 뭐 우리 캠프라는 게 뭐 다 끝나기 전까지는 자기 후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런 이제 절박한 사정들이 있었을 거고요. 저는 이 사건 전체로 하는데 하나가 지금 가슴이 한 구석에 지금 좀 찜찜하게 남아 있는 게 고소고발 사건이 또 있어요. 송민순 회고록. 지난 대선에서 또 그거 굉장한 이슈였죠. 민주당에서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을 지금 했는데 지금 공안 2부에 가 있는데 아직 진전이 안 돼 있죠. 네. 그다음에 탈북자 단체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고소고발한 게 또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다른 대선 때는 보면은 끝나면은 어떻게 정리들을 다 하고 고소를 취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 온고잉 상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송민순 회고록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진실 공방이 굉장히 세게 붙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벼랑간에 BBK 사건이 갑자기 또 급부상하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그것도 뭐 진실 공방이 여전히 네, 남아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문제로 김경준 씨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리고 김경준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질적인 사주다. 사주다. 지금 또 그 얘기가 또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만기 출소를 하면서 네.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서 갔는데 뭐 한 번 더 그 언론이라든가 이제 국민의 관심을 끌긴 합니다만은 이거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 그리고 지금 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BBK 예, 사건 한초 의원. 그 취재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 BBK 사건 수사에 이번에 그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아마 참여했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분들이 맞습니다. 참여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기자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너무 이걸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더라. 그 검사가 네. 그 검사가 아니라 그 검사들이 그래서 사건을 정확하게 해서 당시에 검찰에서 최고의 에이스라고 불리던 그렇죠. 사람들이 예. 그 수사에 투입이 됐었거든요. 투입이 됐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그 이번에 그 검사장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도 다 그 사건을 해서 현재 그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그 김경주 씨가 주장을 하지만 아마 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아마 김경주 씨한테 약간 좀 이렇게 사기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검찰 내에서는 BBK 수사가 굉장히 잘 된 수사라는 평가가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정치공학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 이 BBK 사건을 일부러 던져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 캠프에 정동영 캠프 쪽에다가 그럼 정동영 캠프는 이 BBK 사건이 명확하게 그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게 밝혀만 지면 이명박을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물어뜯느라고 정신이 앞서 누른 없었 거죠. 그렇죠. 없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영리한 플레이로 오히려 역으로 던져준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나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네. BBK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건 아니다는 게 또 많은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정봉주 의원이 그것 때문에 실형을 살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정봉주 의원은 여전히 그거에 대한 억울함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김경준 씨 역시는 실소유주가 끊임없이 검은이다 하는데 어쩌면은 뭐 두 분이 반반씩 실소유자일 수도 있는 거고 지분관계 이런 것들이 국민들은 뭐 정확하게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뭐 좀 더 인구에 회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그때 동영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이명박 대통령이 뭐 대학 가서 특강을 하면서 그렇죠. 새로운 뭐 이렇게 소득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수익이 만들어지고 이런 금융의 새로운 부분이 있다 이런 신기원이 있다라고 막 이렇게 그게 이 동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5-6번을 틀어보고 전문가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 동영상 진짜다 하고 폭로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동영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이야기대로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한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잘된 수사라는 거하고는 약간 배치되는 면이 또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좀 이한철 그 의원? 말씀에 대해서 좀 이 국민의당 이 사건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거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BBK 사건 같은 경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뭐 본인도 피해자라고 지금 사실 주장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나도 사기당했다. 예, 나도 사기당했다잖아요. 근데 검찰에 수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연관이 없는 것이라고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렇죠.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돼서 실형을 살았습니다. 자, 그럼 검찰이 아무런 증거나 그런 걸 없는데도 정봉주 의원을 그렇게 실형을 살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억울하시면 지금 김경주 씨한테 쫓아가서 증거를 달라고 해서 재심 청구도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내가 그렇게 억울하면 그걸 뭘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렇고 또 이번에 그 국민의당 사건의 이유미 씨 사건 같은 경우도 네. 보면 이유미 게이트. 예, 이유미 게이트. 이유미 게이트 이분을 너무 띄워주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도 좀 비슷한 거예요. 그 결국은 진짜 너무 아주 유사하죠. 지금 그러니까 보시면 너무 걸개가 유사하죠. 유사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유미 씨가 이 만든 이 조작 사건도 사실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주 그 의원이나 그 관련된 분들은 사실은 이 수사가 끝나고 나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이분들도 사실 알았다면 안 했을 겁니다. 왜? 어차피 자기네가 사건이 이렇게 되면 다 수사를 해서 밝혀지게 될 거니까. 그렇겠죠. 이유미 씨도 지금 왜 본인이 자백을 했냐고 나온다 보니까 검찰에서 소환을 했어요. 과거 같으면 이제 이러다가 그냥 대충 취하해주고 끝나면 검찰에 안 불려가는데 이거 당장 내일 모레 검찰에 불려가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그때 이때 와서 자백을 한 거죠. 자백을 한 거죠. 이거 사실은 이렇다고. 네. 그런 건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당도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명박 그때 당시 대통령과 비슷한 입장이다라는 주장을 지금 해서 우리도 피해자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공통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당이나 제대로 그걸 검증해 보지 않고 한 죄는 있다는 거죠. 그 점이 그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죄인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정말 도덕적으로 심판받아야 될 죄인지는 이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영상에 나와서 막 설명하셨잖아. 이런 새로운 금융기법이 있다. 그렇죠. 근데 본인도 모르고 그냥 해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게 유사수신행위 비슷한 생각도 사실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교육장 가면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네. 제가 서민금융포럼 이사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가봐서 그리고 제가 직접 눈으로 봤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 명쾌하게 사과를 하셔야 될 문제고 내가 사실 몰랐다. 나도 몰라서 이렇게 해서 나도 이용당한 거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태껏 그걸 사과 안 하셨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번 이유미 씨 사건 같은 경우도 국민의당은 일단 사과는 했지만 갑자기 물을 타서 뭐 지금 같이 특검하자고 하는데 사실 이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도덕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자기들도 할 말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본인들의 그 책임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질 부분을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지 국민들이 아마 납득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그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세 사건 중에 그 뭐 BBK, 김대엽, 그다음에 뭐 이유미 요렇게 세 사건 중에 이유미 사건이 지금 가장 엄중한 사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유미 씨는 검찰에 가서 내가 혼자 다 한 거다. 내가 조작한 거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이 사건이 빵 터졌을 때 기자들한테 당이 시켜서 내가 했는데 당이 지금 나를 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요번에 진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선거판이라는 게 SNS의 발달과 최영호 있는 네트워크의 발달로 해서 무지무지하게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퍼지는 속도는 이거는 뭐 진짜 징기스칸의 속도전이 저리 가라로 지금 날아다니는데 이 허위사실 유포 이번에 선거사범도요.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지금 81%가 늘었고요. 옛날 같은 금품은 26%가 줄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요번에 이거 틀을 안 잡으면요. 앞으로도 더 많은 특히 우리나라는 진짜 한 표만 더 얻어도 승자 독식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 뭐 진짜 자기의 모든 거를 바쳐서 이 선거판에 뛰어들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한번 큰 나라가 나라다운 거지 사실 선거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큰 획을 걷는 그런 계기가 진짜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책임질 사람 진짜 책임져야 된다. 그 국민의당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당 내부에 있는 분들은 이러다 진짜 우리 당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데요. 망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한초 의원. 저는 국민의당이 이번 기회가 기회이자 또 위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본인들이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저 당은 솔직하고 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아직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기자들이 집 앞에서 소위 말하는 대기 상태, 뻗치기를 하고 있는데 집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철수 전 대표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네, 허성무 교수.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걸 뭐 지시하거나 미리 알았거나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새 정치를 내세우고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어쨌든 본인이 보여준 정치는 새 정치가 아니라 거의 막장 정치, 그 구정치 중에서도 가장 네. 후진적인 모습의 한가운데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그런 것 같아요. 서버렸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본인의 중대한 결심이 지금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다. 지금 벌써 본인은 재수를 위해서 뭐 재수도 아니고 삼수도 아니고 2.5수를 위해서 뛰겠다고 지금 그렇죠. 뛰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죠. 네, 그 상황에서 이게 지금 터졌기 때문에 과연 내가 앞으로 정치를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심각한 거치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될 시점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연합했던 세력이 호남에
어쨌든 뭐 우리가 심하게 하면 호남의 기득권 전 의원들 중심으로 뭉쳤고 또 동시에 자기가 데려왔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데려왔던 세력들 중에 일부가 지금 이 큰 사건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분의 새정치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에 어느 것도 지금 새정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마음은 새정치였지만 네. 현실은 반대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정치를 계속한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믿음도 지금 못 주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한번 깊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봅니다. 깊은 고민을 네.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입장을 발표를 하셨어야죠. 이거 뒤에 숨어 있는다고 될 게 아니라 무슨 검찰 수사 결과나 구속영장 기각 여부를 보고서 발표한다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라는 게 이런 뭐 위기라든가 이런 흑색 선전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도 정치력의 하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칭찬받는 중에 하나가 자기 뭐 장인 되시는 분의 용공 혐의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럼 내 아내를 버리라는 말이냐? 용공한 집안 그 가족의 일원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대한민국 최고의 로맨티스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지금 뭐 전 후보 어디가 계신지 모르지만 나와서 끌어안을 사람 끌어안고 벌 줄 사람 벌 주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그 맨날 가방만 메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책임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셔야죠. 두 가지 같아요. 일단은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번에 그 선을 네, 한철 긋고 의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가 다음 대선을 위해서 준비하겠다 하니까 이게 이제 경쟁자를 한 명 보내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단 말이죠. 그 동네는 진짜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원래 여의도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 원래 여의도가 정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난 이해가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다 공감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가 다 영입한 사람들이에요. 이준석 이런 분들이 다 벤치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해서 영입했고 어차피 그 이유미 그분이 사고를 막 여러 번 그동안 문제를 일으켰어도 본인이 여러 행사에도 같이 악수하고 손도 사진 찍고 했어요. 뭐 나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에 지금 표지 모델로 이유미하고 같이 앉아있는 게 나와 있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이런 기회가 이것도 또 기회이자 아주 위기일 수도 있는 게 본인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과 이런 걸 보여주면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뒤에서 숨어서 또 계속 질질 끌어버리면 아 너도 다 똑같구나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구속이 되면 검찰에서 구속하는 판단까지 하면 법원에서 구속까지 하는 판단을 하면 나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고 말은 나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먼저 이야기하셨어야지 국민들이 더 그 빗발치는 의구심과 손가락질을 덜 받아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우리가 걱정합니다. 뭐 1년 전으로 네, 홍성무 교수. 돌아가 보면 금방 그 리더십에 대한 검증이 되거든요. 1년 전에 어쨌든 그 광고비 문제 이런 거로 가지고 국민의당이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했을 때 뭐 당내 조사단을 꾸린다 뭘 한다 온갖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표직을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저거야말로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그때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때 책임지는 모습이라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게 이 두 의원을 일단은 출당을 시키자. 두 사람 이제 비례대표였으니까 출당시키면 의원직 유지가 그렇죠. 되잖아요. 의원직 유지하면서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게 하고 무죄가 나오면 그때 다시 들어오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과단성 있는 모습을 안철수 대표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원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해법을 내놓지는 못하고 그냥 내 책임집니다 하고 자기 대표직 던져버리는 거 그랬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의 리더십을 보면서 많은 실망들이 있었는데 그럼 과연 이번에 이 사건은 그때 그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굉장히 궁금하다. 그때 대표직을 던졌으면 그런 사건에 이 정도 사건이면 은퇴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죠. 근데 은퇴- 이제 네. 은퇴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요 은퇴 선언하고 책임지고 또 그다가 또 돌아오잖아요. 네, 돌아오면 그래서 됩니다. 대통령까지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나 그죠?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그 위기가 번지지 않도록 자기 몸을 던져서 막는 모습 그게 정치거든요. 그 모습을 지금 못 보니까 답답한 거죠. 아니 그다음에 뭐 친박계 의원들도 뭐 질질질 끌면서 다시 청문회 나와가지고 건재한 모습 보이고 그러던데 뭐 안철수 대표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제 많은 표를 갖고 가신 분이니까 뭐 안철수 후보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셔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제일 네, 중요한 한철이요. 게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그분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 중에 친박계 의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라고 하는데 만약에 안진걸 전 대표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마 다시는 재개하기가 어렵지 다시는 않을까. 재개하기가 어렵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야, 국민의당이 이 상황을 이용해서 바른당이랑 합당할지 그 여부도 굉장히 궁금한데 그 얘기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박주선 시간이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준 여당이라 했기 때문에 네. 어찌 합쳐질지 예상이 되죠. 알겠습니다. 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 격차에서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진행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